그 3억 받아봤자 다 못 갚는다, 절대로 불가능하다, 이렇게. 안녕하세요, 유기농법입니다. 유튜브 영상을 보다 보니까 귀농에 관련 영상이 참 많죠. 그런데 대부분이 귀농하지 마세요 이런 얘기예요. 귀농을 하면 이렇게 소득이 되고 꽤 괜찮은 사업인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는 하지 마세요 이런 얘기가 참 많아요. 저도 여기 귀농한다고 내려왔을 때 그런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들었어요. 너는 대학도 졸업하고 전공도 법학을 전공을 했다고 하면서 도시 가서 법 관련 일을 해야지 왜 여기 와서 고생을 하려고 하니? 이런 말씀을 정말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그러면 뭘 해야 될까요? 도시에 가서 뭘 해야 될까요? 여쭤보니까 도시에 가서 사무실에 앉아서 일하는 그런 일을 해야지, 추울 때 추운 데서 일하고 더울 때 더운 데서 일하는 이런 농사를 왜 지으려고 하냐, 왜 사서 고생을 하니,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이런 이야기들이 도시 사람은 농촌을 몰라서, 그리고 농촌 사람들은 도시를 몰라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가 농업을 바라보는 그 시선, 농업인들마저도 농업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이런 데서 다 드러나는 거죠. 사무실에서 일하는 일과 농사를 짓는 이 농업을 비교했을 때 농업은 도시에서 일하는 것보다 하위 직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농업이 그렇게 좋은 거라고 생각했다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겠죠. 그 농촌을 모르는 우리 도시민들 입장에서는 농사를 10년 지었네 20년 지었네 하시는 분들이 그런 말씀들을 하시니까 나는 못하겠구나 하고 다 포기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다들 포기하고 귀농을 하는 사람이 없어진다고 하면 이 농촌은, 농업은 사라질 거예요. 이미 여기 앱딘 농장 주변의 농업인들만 보더라도 70대 이상의 고령의 농업인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그분들의 농업을 이어서 농사를 지을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모든 농업인의 자녀들이 승계농으로 농사를 짓는 게 아니기 때문에 대다수의 농업인의 자녀들은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농사를 지어오는 걸 봤기 때문에 너무 고생스럽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농사를 짓지 않겠다, 나는 도시에 가서 살겠다 하시는 분들이 참 많거든요. 그런데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많은 도시민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시의 생활이 그렇게 편하고 쉬운가요? 도시의 생활도 전혀 쉽지 않아요. 그리고 도시에서 우리가 대출을 한번 받아보려고 하면 얼마나 많은 서류와 내 스스로 그런 조건을 갖췄다라는 것을 얼마나 힘들게 입증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일반 개인에게 담보물도 없이 3억씩 대출해준다, 청년의 경우에는 5억까지도 대출해준다. 도시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일이죠. 더군다나 청년들에게 그런 큰 대출을 해준다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도심의 창업지원 사업들은 대출 규모가 그렇게 크지도 않고, 그래서 우리가 이 농업이, 그리고 귀농이 어쩌면 큰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우리 도시민들 입장에서 농업을 바라보는 그 시선을 이야기하면 농업인이 흘리는 그 땀에는 감사하지만 막상 당신이 그러면 농사를 지어보세요 하면 하고 싶지 않은 게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농업은 아주 힘들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무실에서 일을 하는 거는 편하고 농업은 정말 힘들다, 육체적으로 힘들다, 우리가 이렇게만 생각을 해서 농업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지 않는 게 사실이에요. 지자체에서도 이 농촌 체험 프로그램들을 보면 이 농업이 참 힘들다,
농업인이 흘리는 땀을 당신들도 함께 흘려봐라. 이렇게 농업인의 땀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그 체험을 마치고 나면 농업인들께 참 감사하더라. 하지만 농업은 정말 힘든 거더라. 나는 하고 싶지 않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전혀 농업과 관계없던 제가 농업을 해보니 육체 노동이 없을 수는 없지만 그게 전부를 차지하지 않아요. 결국에 이 농업을 해서 사업을 잘 이어나가려면 경영 능력이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 도시인들은 도시 생활이 익숙하다 보니까 유통구조라던가 마케팅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생활에서 이미 체득한 것들이 많아서 익숙하지 않은 농촌에 오더라도 새로운 농업으로 잘 이어갈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일각에선 그런 말씀도 많이 하십니다. 그 3억 받아봤자 다 못 갚는다. 절대로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절대로라는 말을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그렇게 많이 말씀을 하세요. 물론 주변에도 많이 봐왔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스스로가 생각했을 때 불가능해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을 잘 살펴보면 3억이 필요 없는 분들이에요. 이미 농지도 있고 시설도 갖춰져 있고 장비도 다 가지고 계신 분들이 그런 말씀들을 하세요.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다시 0으로 돌아가서 새로 시작한다는 게 아득하게 느껴지겠죠. 하지만 도시에서 고생하면서 살아오신 분들은 다 모두가 0에서 시작을 하기를 바라죠. 마이너스가 아니라 0에서 시작한다는 것만으로도 큰 기회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철저한 준비를 하고 공부를 하고 귀농을 한다면 도시민이라고 해서 못할 이유는 없어요. 왜냐하면 농업도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농업을 마치 어떤 특별한 존재로 생각을 하는데 사업적 측면에서 농업을 바라보면 농업도 사실 그렇게 특별할 것은 없어요. 그런 말씀도 많이 하시죠. 내 주변에도 귀농하러 내려왔다가 실패하고 올라간 사람 많다. 빚쟁이가 됐다. 신용불량자가 됐다더라. 근데 이거는 꼭 농업만의 일은 아니에요. 굳이 귀농이라는 것을 특정 지어서 과장하고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 해법을 모르면서 무조건 하지 말라, 불가능하다라고만 이야기하면 우리 대한민국의 농촌, 인구, 농업 이 모든 게 다 사라지고 없을 거예요. 우리 기반 없는 도시민들의 귀농이 정말 힘듭니다. 정말 쉽지 않아요. 하지만 경영 능력은 갖추고 있지만 기반이 없는 도시 출신의 귀농인들이 많기 때문에 기존에 없던 농업을 하면 기존의 농업을 뛰어넘는 새로운 농업이 나타날 수 있어요. 이미 그렇게 하고 계신 분들도 많고 우리 앱딘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굳이 승계농과 비승계농을 구분짓자라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승계농들이 도시민들의 귀농을 좀 무모하게 보거나 마치 돈만 보고 달려드는 바보 취급을 하는 것들이 조금 속상한 마음이 들어서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 유기농법에서는 도시민들도 귀농을 할 수 있다.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하면 도시민들이 좀 더 특별하게 더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를 할 겁니다.